네 엄마가 사단장이면 나는 참모 총장이다. 술에 취한 중령이 여군을 향해 조롱을 퍼붓습니다. 순간 회식장은 폭소로 터졌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여자가 무슨 사단장이냐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회식장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여성은 울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수화기 넘어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알겠어. 더 울지 말고 차분히 있어. 내일 아침에 엄마가 부대로 갈게. 다음 날 아침, 군 부대 상공에 헬기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 헬기에서 내린 사람, 별 하나 준장 엄마. 두 번째 헬기에서 내린 사람, 별 둘의 소장 아빠. 세 번째 헬기에서 내린 사람, 별 셋 중장 할아버지.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굽니까? 어제 제 손녀에게 희롱하고 모욕을 준 장교가 이제 제대로 보입니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군의 뒤에 총 6개의 별이 있다는 것을. 이 부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훈련장에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수십 명의 장교들이 숨을 고르며 달렸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었죠. 노지민 소위였어요. 지민의 눈빛은 달랐어요. 다른 동기들이 힘들어하며 뛸 때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한 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구보가 끝난 후 지민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죠. 오늘부터 시작이야. 진짜 내 꿈이 시작되는 거야. 그녀는 가슴속으로 다짐했어요. 지민에게 군인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꿈 그 자체였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지민이 8살 때였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작은 지민이 달려갔어요. 야전 작업복을 입은 어머니 수연이 들어왔죠.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지민, 엄마 기다렸어? 수연이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지민은 어머니의 작업복을 신기한 듯 만졌어요. 엄마, 오늘은 뭐 했어요? 오늘은 말이야, 큰 다리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단다. 강을 건너는 다리 말이야.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엄마가 다리를 만들어요? 응, 엄마는 공병 장교거든. 다리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때로는 폭탄도 터뜨린단다. 폭탄도요? 그래, 위험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다리 만드는 공병이 될 거예요. 수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따뜻했죠. 그래, 우리 지민이 멋진 공병이 되렴. 엄마가 응원할게. 그날 이후 지민의 꿈은 확고해졌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지민은 공대에 진학했고 사관학교에 입학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졸업식 날이 왔어요.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가 졸업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수백 명의 가족들이 관중석에 앉아 있었죠. 공병 전공 수석 졸업, 노지민 생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민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당당하게 걸었어요. 교장이 졸업장을 건넸어요. 지민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죠. 그 순간 지민은 관중석을 바라봤어요. 구석 뒷자리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진석, 아버지 태준, 어머니 수연. 세 사람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죠. 하지만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선택한 거였어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태준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를 바라봤어요. 지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죠. 군인은 우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말했으니까요. 졸업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모였어요. 축하한다, 지민아. 할아버지 진석이 손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부대 생활은 학교와는 다르단다. 네, 알고 있어요. 아버지 태준이 다가왔어요. 지민아,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빠. 하지만 부대에서는 절대 우리 이야기를 하지 마라. 알겠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드릴게요.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어머니 수연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민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딸 잘할 거야. 수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지민도 어머니를 꼭 안았죠. 엄마처럼. 나도 엄마처럼 훌륭한 공병이 될 거야. 지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 지민은 첫 부대에 배치되었어요. 제5공병여단 작전참모부였죠. 부대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구호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짜 사나이는 공병이다. 지민은 잠시 멈춰섰어요. 구호판을 바라봤죠. 사나이. 남자만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겠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어요.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불도저와 굴삭기들이 주차되어 있었죠. 공병 부대답게 각종 중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지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긴장도 되었죠. 작전참모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3층 건물이었어요.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죠. 지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녀는 문을 열었어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책상에 앉아있던 몇몇 장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들의 시선이 지민을 훑었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노지민 소위입니다. 오늘부로 작전참모부에 배치받았습니다. 지민은 큰 소리로 보고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죠. 구석 책상에 앉아있던 중년의 장교가 일어났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어요. 윤석훈 중령이었죠. 윤 중령은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죠. 또 여자 소위가 왔네. 중얼거리는 소리였지만 충분히 들렸어요. 지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표정을 유지했죠. 네, 노지민입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말했어요. 윤 중령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죠. 저기 구석 빈 책상이 내 자리야. 짐 풀어. 차가운 말투였어요. 지민은 가리킨 곳을 봤어요. 사무실 맨 구석, 창문도 없는 곳에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형광등이 바로 위에서 내리쬐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지민은 자리로 걸어갔어요. 책상 옆에 앉아있던 대위가 쳐다봤어요. 계급장을 보니 차민재 대위였죠. 차 대위는 지민을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여자가 공병에? 신기하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비웃는 투였어요. 지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짐을 풀기 시작했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가 가득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책상이었죠. 괜찮아. 청소하면 돼. 지민은 서랍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때 차 대위가 서류 뭉치를 던지듯 건넸어요. 이거 복사하고 파일링 해놔. 점심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지민은 서류를 받았어요. 두꺼웠어요. 최소 200장은 넘어 보였죠. 차 대위는 다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서류를 들고 복사실로 향했어요. 복사기 앞에 섰어요. 한 장 한 장 복사하기 시작했죠. 이것도 일이야. 괜찮아.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에 장교들이 모여들었어요. 다들 무리지어 앉았죠. 지민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빈자리가 없었어요. 정확히는 아무도 지민을 옆에 앉히려 하지 않았죠. 결국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어요.
입에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다른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동기들이 모여 떠들고 있었어요. 모두 남자 소위들이었죠. 지민만 혼자였어요. 첫날이니까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지민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오후 3시 작전 회의가 있었어요. 지민은 회의실로 향했어요. 설렜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윤중령이 문을 막아섰어요. 노소희, 오늘 회의는 안 들어가도 돼. 예. 하지만 작전 회의라고. 초급 장교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밖에서 대기해. 네. 지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지민은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혼자였죠. 회의실 안에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량 구축은 이 지점이 최적입니다. 폭파 지점은 여기로 하죠. 중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지민도 듣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는 문 밖에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문이 열렸어요. 장교들이 우르르 나왔죠. 차 대위가 두꺼운 회의록을 던지듯 건넸어요. 이거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지민은 회의록을 받았어요. 손이 무거웠죠. 그날 저녁 지민은 생활관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게 내가 꿈꿔온 군인의 모습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은 빛났어요. 당당하고 멋있었죠. 하지만 지금 지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복사만 하고 회의에도 못 들어가고 혼자 밥 먹고. 아니야. 첫날이니까 그래. 곧 나아질 거야. 지민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내일은 더 나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생활관은 고요했어요. 지민의 첫날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그 시련이 끝나면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것도, 6개의 별이 그녀를 위해 날아올 거라는 것도 지민은 아직 몰랐어요. 그저 내일을 기다리며 잠들었을 뿐이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얼굴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요. 2주가 지났어요. 지민의 하루는 똑같이 반복되었어요. 복사, 파일 정리, 회의록 작성, 심부름.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무실 청소를 했죠.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노소희, 커피 좀. 차 대위가 빈 컵을 내밀었어요. 명령하는 투였죠. 네, 알겠습니다. 지민은 일어났어요. 5번째였어요. 오늘만 벌써.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었어요. 차 대위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일에만 집중했죠. 지민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참았죠. 괜찮아. 이것도 다 배우는 거야.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날 오후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대대급 교량 구축 작전 회의였죠. 지민은 회의 자료를 미리 읽었어요. 밤을 새워 공부했거든요. 강의 폭, 수심, 유소까지 다 계산해뒀어요. 이번에는 회의에 들어갈 수 있겠지? 기대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노소희, 너는 밖에서 대기해. 윤중령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중령님, 저도 회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초급 장교는 아직 일러. 나중에 기회 있어. 하지만 명령이야. 윤중령이 회의실 문을 닫았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지민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했거든요.
나도 준비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억울했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활기찬 토론 소리도 들렸죠. 지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회의가 끝났어요. 문이 열리고 장교들이 나왔어요.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차 대위가 두꺼운 회의록을 내밀었어요. 이거 정리해. 내일 아침까지. 오타 없게. 또 같은 말이었어요.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말없이 회의록을 받았죠. 네. 작은 목소리였어요. 일주일 후 부대에 공고가 붙었어요. 지뢰 폭파 및 장애물 제거 훈련 참가자 명단. 지민은 명단을 봤어요. 동기들 이름이 모두 있었어요. 남자 소위들 전부요. 하지만 지민의 이름은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내 이름이 없지? 지민은 행정실로 달려갔어요. 이광수 상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상사님, 제 이름이 훈련 명단에 없는데요. 아, 노소희님 말씀이세요? 이 상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불편해 보였죠? 네, 저도 폭파 훈련 받고 싶습니다. 그건 좀. 이 상사가 머뭇거렸어요. 왜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사관학교에서 폭약 이론 수업 들었습니다. 시험도 만점 받았고요. 그건 그렇지만 여자는 위험하잖아요. 예. 지민은 귀를 의심했어요. 위험하다고요? 저도 군인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폭약은 위험하니까. 여자 소위님은 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 상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위님, 부대 방침이에요. 여군은 위험한 훈련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누가 그런 방침을 정했나요? 중령님께서. 지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상사가 말을 이었어요. 소위님은 측량이나 설계 쪽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굳이 위험한 일을. 측량이나 설계만요? 네, 그게 여자한테는 맞죠. 지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계급도 힘도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민은 돌아섰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기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다음 주 폭파 훈련 진짜 기대된다. 나도 실제로 터뜨려 보는 거 처음이잖아. 지민이는 안 가나? 여자는 위험해서 안 된대. 아, 그렇구나. 가볍게 넘어가는 대화였어요. 지민은 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후 지민은 밤을 새워 설계도를 그렸어요. 가교 설계였어요. 임시 다리를 만드는 계획이었죠. 강의 폭을 계산하고 하중을 분석하고 재료를 선정했어요. 완벽했어요. 지민은 자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설계도를 차 대위에게 제출했어요. 대위님, 가교 설계도 완성했습니다. 차 대위는 설계도를 받아들었어요. 훑어봤죠. 5초도 안 걸렸어요. 이거 하중 계산 이상한데? 예. 다시 확인했는데요. 여자들은 수학적 감각이 부족해. 다시 해와. 탁. 설계도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지민은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대위님, 제가 3번이나 검산했습니다. 공식도 맞고. 내가 틀렸다잖아. 다시 해. 차 대위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민은 설계도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자리로 돌아와 다시 계산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린 게 없었어요. 내가 틀린 걸까? 정말?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지민은 또 밤을 새웠어요. 같은 설계도를 조금 다르게 그렸어요. 하지만 본질은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다시 제출했어요. 차 대위는 이번에도 5초만 봤어요. 이것도 아닌데? 노소희, 좀 더 공부해야겠어. 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지민은 창고에서 혼자 자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있었죠. 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소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지훈 병장이었어요. 지민보다 어렸지만 키가 크고 힘이 센 청년이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거 무거워요. 제가 할게요. 지훈이 철근을 들었어요. 쉽게 들어 올렸죠. 지민은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병장님. 아니에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소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다 봤어요. 소희님이 회의에도 못 들어가시고 훈련에도 빠지시는 거 병장님이 봤어요? 네. 미안해요.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병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불공평해요. 소희님은 능력 있으신데. 지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는 계급이 낮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다만 안타까워할 뿐이었어요. 2주가 더 지났어요. 한 달이 되었죠. 지민은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복사만 했어요. 회의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갔죠. 동기들은 폭파 훈련을 다녀왔어요.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야, 진짜 대박이었어. 폭발하는 순간 소름 돋았다니까. 나도. 교관님이 내 실력 칭찬하셨어. 지민은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러웠어요. 그리고 슬펐죠. 나도 하고 싶은데.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였어요. 지민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전화번호를 눌렀죠.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어요.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졸업식 날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좀 더 견뎌보자. 좀 더. 하지만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요? 지민은 몰랐어요. 다음 날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중장비 운용 교육 신청 공고가 나왔어요. 불도저와 굴삭기를 배우는 교육이었죠. 지민은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사실 지민은 민간 자격증이 있었어요. 지게차와 굴삭기 자격증이요. 하지만 군용 장비도 배우고 싶었어요. 신청서를 윤중령에게 제출했어요. 윤중령은 신청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노소희, 이건 안 돼. 왜 안 되는 건가요? 여자는 중장비 다루기 힘들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저는 민간 자격증도 있습니다. 굴삭기 운전할 수 있어요. 지민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윤중령은 비웃었어요. 민간이랑 군대는 달라. 군용 장비는 훨씬 무거워. 그래도 안 된다니까. 다른 소위들도 대기 중이야. 자리 없어. 하지만 제 이름도 노소희. 윤중령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명령이야. 더 이상 말 안 해. 지민은 입을 다물었어요. 말해봐야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생활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어져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웃지 않게 된 게. 지민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게 내가 꿈꿔온 모습이야? 대답은 없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떨어졌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요. 그저 조용히 혼자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어요.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죠. 다시 거울을 봤어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지민이 얻은 건 없었어요. 배운 것도 인정받은 것도 없었죠. 다만 실망만 쌓여갔어요. 그리고 외로움도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렸어요. 여자 소위,
언제까지 버틸까? 1년도 못 버티겠지. 공병의 여자가 무슨. 수군거리는 소리들. 지민은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 들렸어요. 가슴에 하나하나 박혔죠. 날카로운 칼처럼요. 그날 밤 지민은 또 천장을 바라봤어요. 생활관은 조용했어요. 다른 장교들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죠. 지민은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대하는 걸까?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걸까?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관학교 수석 졸업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지민은 눈을 감았어요. 잠들고 싶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밤은 깊어갔어요. 그리고 지민의 마음도 점점 더 어두워졌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련 끝에 반전이 있다는 것도. 달빛만이 생활관을 비추고 있었어요. 희미하게요. 여단 창설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부대 전체가 들떠 있었어요. 복도마다 축하 현수막이 걸렸죠. 제5공병여단 창설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장교들은 회식 이야기로 떠들었어요. 이번 회식 진짜 크게 한다며? 응, 여단장님도 오신대. 오, 기대되는데? 지민은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식?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또 혼자일 게 뻔했으니까요. 회식 당일 저녁이 되었어요. 지민은 생활관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안 가면 더 찍히겠지? 하지만 가면 또 외로울 텐데. 고민이 깊어졌어요. 결국 지민은 군복을 다시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죠. 어색했어요. 괜찮아. 밥만 먹고 나오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밖으로 나왔어요. 회식 장소는 부대 근처 큰 식당이었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단 전체 장교들이었죠. 수십 명이 넘었어요. 노소위 왔어? 차 대위가 힐끗 쳐다봤어요. 관심 없는 목소리였죠. 네, 대위님. 지민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마다 술병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소주, 맥주, 양주까지.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어요. 자,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지민도 주스를 들었어요. 술은 마시지 않았거든요. 1시간이 지났어요. 술이 몇 순배 돌아갔어요. 사람들 얼굴이 붉어졌죠.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윤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자, 다들 조용히 해봐. 큰 목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우리 여단 창설 50주년이야. 축하하자고.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윤중령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 그가 소위들을 둘러봤어요. 하나씩 가족 이야기 좀 들어볼까? 어떤 집안에서 자라서 공병이 됐는지 궁금하네. 사람들이 웃었어요. 분위기가 가벼워졌죠. 남자 소위들이 차례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교사시고요. 저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어요. 지민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나는 말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운명은 달랐어요. 윤중령의 시선이 지민에게 향했어요. 노소위, 내 차례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가족 이야기 좀 해봐. 요즘 여자들이 공병에 오는 게 신기해서 말이야.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명령하는 투였죠.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 쏠렸어요.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떡하지? 말해야 하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차 대위가 끼어들었어요. 노소위, 중령님이 물어보시잖아. 대답해. 네. 저는. 지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집안이 군인 집안입니다. 오! 윤중령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군인 집안? 아버지가 군인이야? 네.
그리고 어머니도 현역입니다. 어머니도? 오, 신기한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상사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뭐 하시는데요? 지민은 망설였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공병감실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공병감실? 와, 높으신가 보네. 무슨 보직인데?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였어요. 지민의 손이 떨렸어요. 시설기획과장이십니다. 준장으로.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1초, 2초, 그리고 푸아하하. 윤중령이 폭소했어요. 테이블을 손으로 치면서 웃었죠. 준장? 여자가 준장? 하하하. 그 웃음이 전염되었어요. 하하. 준장이래.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차 대위가 끼어들었어요. 노소희,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저는 거짓말이. 여자 준장? 내가 군대 20년인데 여자 준장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 상사도 낄낄댔어요. 윤중령이 다시 말했어요. 그래. 네 엄마가 사단장이면 나는 참모총장이다. 하하. 회식장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죠. 웃음이 잠시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윤중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뭐 하신대? 설마 대장? 비꼬는 말투였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 대위가 재촉했어요. 노소희, 중령님 질문에 대답 안 해? 빨리 대답해.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이십니다. 소장으로. 뭐? 윤중령이 더 크게 웃었어요. 엄마 준장의 아빠 소장? 하하. 노소희, 너 진짜 재밌다. 그럼 할아버지는 참모총장이시겠네. 이 상사가 장난치듯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시 폭소했어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할아버지는? 응? 할아버지는 뭔데? 부참모 총장이십니다. 쿵. 정적이 흘렀어요. 1초, 2초, 그리고 더 큰 웃음이 터졌어요. 하하하하. 부참모 총장. 이건 진짜 소설이네. 차 대위가 무릎을 치며 웃었어요. 노소희, 그럼 너는 군인 왕족이네. 하하. 거짓말도 창의적으로 하네. 여자가 군대 와서 뭘 배웠길래. 조롱이 쏟아졌어요. 모욕이었어요. 지민은 견딜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났죠.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윤중령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가. 농담도 못 받아주고. 요즘 여자들은 진담이 뭔지도 모르나 봐. 이 상사의 말이 뒤따라왔어요. 지민은 식당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1년 안에 자기가 알아서 나갈 거야. 공병의 여자는 안 맞아. 그 말들이 등 뒤에서 칼처럼 날아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지민은 부대 뒤편으로 걸었어요. 공병 장비 창고가 있는 곳이었죠. 어두웠어요. 거대한 불도저와 굴삭기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지민은 굴삭기 옆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으윽.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왜 날 믿지 않는 거야?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랑스러운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지민 때문에요.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한참을 울었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지민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밝게 켜졌어요. 어머니 전화번호가 보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툭. 여보세요?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아?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이 터졌거든요. 지민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지민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뭐? 무슨 소리야?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지민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한 달간 겪었던 차별, 회의 배제, 훈련 거부, 무시당한 일들, 그리고 오늘 회식에서 일어난 일까지.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엄마가 준장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아빠랑 할아버지 이야기까지 했는데 다들 웃으면서 네 엄마가 사단장이면 나는 참모 총장이다라고 조롱했어. 다들 나를 비웃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지민은 계속 울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약해서.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게 변한 목소리였어요. 지민아. 어떤 부대야? 제5공병여단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윤석훈 중령이요. 알겠어.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죠. 엄마, 괜찮을까요? 혹시? 지민아, 내일 아침 부대에 있어. 네.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믿어. 그리고 더 이상 울지 마. 엄마, 내가 약한 게 아니야. 절대로. 알았지? 내일 봐. 통화가 끊어졌어요. 지민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무언가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수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응? 왜? 지민이가.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 너머 태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뭐라고? 우리 딸한테? 응. 당장 가겠어. 어느 부대야? 나도 갈 거야. 그리고 아버님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야겠어. 태준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응, 태준이. 무슨 일이야? 지민이가. 태준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주소를 보내라. 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간다. 아버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안 돼. 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건 우리 손녀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군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밤은 깊어갔어요. 세 사람의 장성이 각자의 사무실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폭풍이 몰려올 거예요. 6개의 별이 함께요. 그리고 지민은 아직 몰랐어요. 내일 아침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였어요. 부대원들이 아침 점호를 위해 모여들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죠. 어제 회식의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장교들은 숙취에 시달리며 비틀거렸죠. 윤중령도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아, 머리야. 그는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지민은 멀찌감치 서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오늘은 어떻게 될까? 불안했어요. 그때였어요. 웅웅웅.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헬기 소리였어요. 부대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헬기? 왜 헬기가? 훈련 계획에 없었는데.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웅웅웅웅. 평소와 달랐어요. 귀빈용 헬기 특유의 웅장한 소리였죠. 부대 상공에 헬기가 나타났어요. 거대했어요. 천천히 운동장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먼지바람이 일었어요. 부대원들이 눈을 가렸어요. 뭐야, 저거? 누가 오는 거야? 쿵. 헬기가 착륙했어요.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췄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 내렸어요. 군복. 그리고 어깨에 계급장. 별 하나. 준장이었어요. 여성이었죠. 강수연. 지민의 어머니였어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단호한 걸음걸이였죠. 윤중령이 얼어붙었어요. 저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차 대위도 입을 떡 벌렸어요. 수연은 걸어왔어요. 윤중령이 황급히 경례를 올렸어요. 경례. 다른 간부들도 따라 경례했어요. 수연은 무표정하게 답례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부대원들을 훑어봤죠. 그녀의 시선이 지민에게 닿았어요. 잠깐,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수연은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웅웅웅. 두 번째 헬기였어요. 부대원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또 온다고? 헬기가 내려왔어요. 더 컸어요. 착륙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남자였어요. 군복. 어깨에 계급장. 별 2개. 소장이었어요. 노태준. 지민의 아버지였어요. 윤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준은 침착하게 걸어왔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죠. 부대원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소장님이다. 왜 소장님이 여기에? 무슨 일이야?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웅웅웅웅. 세 번째 헬기 소리였어요. 이번에는 더 웅장했어요.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헬기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가장 컸어요. 최고의 귀빈용 헬기였죠. 착륙했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 노인이 내렸어요. 하지만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위험이 넘쳤어요.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어깨에 계급장, 별 3개, 중장이었어요. 노진석, 지민의 할아버지였어요. 윤중령이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부참모 총장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차 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 상사는 다리가 후들거렸죠. 진석은 천천히 걸어왔어요. 모든 부대원이 자동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어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어요. 그는 운동장 한가운데 섰어요. 수연과 태준이 그의 옆에 섰죠. 3명의 장성, 별 1개, 별 2개, 별 3개, 총 6개의 별이었어요. 진석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전 부대원 집합, 명령이었어요. 절대적인 명령이었죠. 사이렌이 울렸어요. 부대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수백 명이 운동장에 정렬했어요. 지민도 다른 장교들 사이에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눈빛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알았어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사랑을요. 진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는 육군 부참모 총장 노진석 중장이다. 그의 말에 부대원들이 긴장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육군교육사령부 부사령관 노태준 소장. 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육군 공병감실 시설기획과장 강수연 준장. 수연도 앞으로 나왔어요. 부대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특히 어제 회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렸어요. 진석이 계속 말했어요. 어제 이 부대 회식 자리에서 그가 잠시 멈췄어요. 우리 손녀, 며느리, 딸인 노지민 소희가 심각한 모욕을 당했다고 들었다. 쿵. 윤중령의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진석의 선언이었어요. 절대적인 선언이었죠. 윤중령이 앞으로 나섰어요. 떨리는 다리로요. 그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제 회식 자리에서 네 엄마가 사단장이면 나는 참모총장이다라고 하셨죠? 윤중령. 윤중령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농담으로 부하의 가족을 모욕했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저는 정말 농담으로. 그 농담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진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제부터 이틀간 이 부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한다. 모든 부대원은 개별 면담에 응하라. 거부하는 자는 군법에 따라 처리한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죠. 곧 면담실이 설치되었어요. 군단에서 감찰관들이 도착했어요. 하나씩 호출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지훈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다리로 면담실에 들어갔어요. 진석, 태준, 수연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지훈 병장. 진석이 말했어요. 네. 노지민 소위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게. 네. 지훈은 용기를 냈어요. 노지민 소위님은 항상 업무에서 배제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폭파훈련, 중장비 교육도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요. 진석이 메모했어요. 수연이 물었어요. 어떤 말들을 들었나? 여자는 커피나 타라, 여자는 힘이 약하다,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둔다. 이런 말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수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죠. 감사하네. 나가도 좋아. 네. 지훈이 나갔어요. 두 번째는 정가은 하사였어요. 그녀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저도 같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성별로만 판단당했습니다. 어제 회식에서는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노소희님이 가족 이야기를 하자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누가? 윤석훈 중령님, 차민재 대위님, 이광수 상사님. 많은 분들이요. 태준이 기록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증인이 이어졌어요. 설계병, 중장비 교관, 다른 소위들까지 모두가 진실을 말했어요. 증거가 쌓여갔어요. 체계적인 차별, 조직적인 모욕,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조사가 끝났어요. 다시 전 부대원이 집합했어요. 진석이 단상에 올랐어요. 손에는 두꺼운 조사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틀간의 조사 결과, 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이 부대는 군대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다. 부대원들이 긴장했어요. 대한민국 육군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금부터 처벌을 발표한다. 정적이 흘렀어요. 윤석훈 중령. 윤중령이 앞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성차별적 발언, 부하 모독, 직권 남용 혐의로 직위 해제 및 예편 심사에 회부한다. 참모총장님, 부참모총장이다. 진석이 차갑게 정정했어요. 계급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지휘관이었나? 윤중령은 무너졌어요. 차민재 대위, 차 대위가 떨며 나왔어요. 부하 업적 가로채기, 차별적 업무 배정 혐의로 좌천 및 보직 해임. 이광수 상사, 이 상사도 나왔어요. 교육기회 차별, 모욕적 발언으로 강등 및 전속 조치. 처벌이 계속되었어요. 한 명 한 명.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태준이 발표했어요.
이 부대는 향후 6개월간 특별관리부대로 지정한다. 성평등 교육을 정례화하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검토한다. 수연이 말했어요. 군대는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곳이어야 한다. 내 딸만이 아니라 모든 여군이 당당히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 진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군인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은 그 명예를 스스로 더럽혔다. 깊이 반성하라. 그의 말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지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드디어요. 6개의 별이 함께 이뤄낸 정의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지휘부가 부임했어요. 성평등 교육이 정례화되었죠. 더 이상 차별적인 발언은 들리지 않았어요. 지민은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예전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기분은 달랐어요. 문을 열었어요. 노소희님, 안녕하세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병장님. 지민도 미소 지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오후 중요한 작전 회의가 있었어요. 교량 구축 작전 계획이었죠. 지민은 회의실로 향했어요. 예전처럼 복도에서 대기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노소희, 이쪽에 앉으세요. 새로 부임한 작전과장이 자리를 가리켰어요.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였어요. 지민은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이번 작전은 강 건너편에 가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작전과장이 설명했어요. 지민은 자료를 꼼꼼히 봤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노소희. 이 위치보다 100m 상류 쪽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민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유속이 더 안정적이고 하중 분산에도 유리합니다. 적의 동선도 고려하면. 지민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논리적이고 명확했죠. 작전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의견입니다. 채택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일주일 후 폭파 훈련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노지민 소위 폭파조 1번. 명단에 지민의 이름이 있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교관이 설명했어요. 오늘은 장애물 폭파 훈련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폭약을 설치하고. 지민은 집중했어요. 드디어 배울 수 있었어요. 실습 시간이 되었어요. 지민이 앞으로 나갔어요. 폭약을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사관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떠올렸죠. 설치 완료. 타이머를 맞췄어요. 안전거리로 대피했어요. 10초, 5초, 1초, 콱광, 폭발했어요. 정확한 위치였어요. 완벽합니다. 교관이 엄지를 들었어요. 지민은 환하게 웃었어요. 해냈어요. 한 달 후 중장비 교육이 있었어요. 지민은 신청서를 냈어요. 이번에는 승인되었어요. 불도저 앞에 섰어요. 거대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노소희, 한번 해볼까요? 교관이 말했어요. 네. 지민이 운전석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우렁차게 울렸어요. 레버를 움직였어요. 불도저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능숙했어요. 민간 자격증이 있었으니까요. 교관이 놀랐어요. 오,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지민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가은이 찾아왔어요. 선배님, 감사드려요. 왜요? 선배님 덕분에 저도 당당해졌어요. 저도 이번에 중장비 교육 신청했어요. 잘했어요, 가은 씨. 지민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선배님, 진짜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겨내셨잖아요. 저는 선배님을 존경해요.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따뜻한 악수였죠. 2달 후 가족 면회의 날이었어요. 수연이 부대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업무차 방문이었죠. 공병감실 시설기획과장으로서의 공식 방문이었어요. 지민은 운동장에서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군인과 군인으로서요. 경례. 지민이 먼저 경례를 올렸어요. 수연도 답례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연이 작게 웃었어요. 수고했어, 지민아. 엄마,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내 용기 덕분이야. 엄마가 없었으면 못했어요. 아니야. 너는 이미 충분히 강했어. 수연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당당히 내 길을 가렴. 네,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3개월 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지민이 주도한 교량 구축 작전이 성공했어요. 여단장이 직접 칭찬했어요. 노소위의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표창을 수여합니다. 지민이 단상에 올랐어요. 표창장을 받았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축하해, 지민아. 남자 동기가 다가왔어요. 처음부터 내가 최고였어. 미안했어, 그동안.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 잘해보자. 그래. 악수했어요. 따뜻한 악수였죠. 6개월이 지났어요. 제5공병여단은 성평등 모범부대로 선정되었어요. 다른 부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죠. 지민은 이제 후배들의 멘토가 되었어요. 새로 배치된 여군 소위가 찾아왔어요. 선배님, 저 걱정돼요. 여자라서 무시당하면 어떡하죠? 젊은 소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민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달라요. 정말요? 네. 그리고 설령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선배님, 당당하게 하세요. 우리는 능력으로 평가받을 자격이 있어요. 젊은 소위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은 후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1년 후, 지민은 중위로 진급했어요. 진급식이 열렸어요.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할아버지 진석, 아버지 태준, 어머니 수연. 세 사람이 자랑스러운 미소로 지켜봤어요. 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이 모였어요. 축하한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군대가 조금 더 나아졌어. 할아버지, 이제 더 많은 후배들이 당당히 꿈을 꿀 수 있을 거야. 아버지 태준이 말했어요. 지민아, 내가 우리의 자랑이야. 아빠, 엄마, 할아버지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수연이 딸을 안았어요. 아니야. 내 용기가 모든 걸 바꿨어. 포옹이 길었어요. 따뜻했죠. 그날 저녁 지민은 혼자 운동장을 걸었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요. 하지만 지민에게는 특별한 6개의 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별 셋, 아버지의 별 둘, 어머니의 별 하나. 그 6개의 별이 자신을 지켜줬어요. 지민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꿈의 시작.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지민은 다시 걸었어요. 당당하게요.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차별이 아닌 존중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세상. 지민이 그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후배들이 그 뒤를 따를 거예요. 몇 년 후, 지민은 대위가 되었어요. 중대장이 되었죠. 부하들이 그녀를 존경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요. 중대장님은 최고십니다. 부하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민의 중대는 모범 중대가 되었어요. 성별, 학력, 배경과 무관하게 오직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중대였죠. 어느 날 지민은 사관학교 후배들 앞에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용기입니다. 저는 증명했습니다.
여성도 훌륭한 공병 장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죠. 지민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다시 별을 바라봤어요. 6개의 별을 떠올렸어요. 그 별들이 자신에게 용기를 줬어요. 정의를 가져다 줬죠. 하지만 지민은 알았어요. 진짜 변화는 자신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은 것, 목소리를 낸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지민은 다짐했어요. 이제 내가 누군가의 별이 되어줄게. 힘든 후배들에게, 차별받는 동료들에게, 나도 누군가의 빛이 될 거야. 별빛이 지민을 비췄어요.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였어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지민은 미소 지었어요. 희망찬 미소였어요. 새로운 시작, 더 나은 내일. 그것을 향해 지민은 다시 걸어갔어요. 당당하게요.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